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항상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 가지 얘기 항상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온라인 클래스고 그러니까 수업만 딱 하고 마칠게요. 중간에 수능 무슨 방송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냥 선생님 가만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넘겨서 들으시면 돼요. 지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전자기 유도,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랑 그리고 전력 수송,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수송하는가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걸 배웠었죠. 네. 그리고 오늘은 태양 에너지랑 여기 저장이 안 됐나? 여기 태양 에너지랑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좀 발전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 법칙에 관한 그림이죠. 전선이랑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었어요. 전선이랑 자석이 있으면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있으면 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전류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대한 그림이었죠. 여기 보시면 코일이 있고 코일 근처에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이 그걸 싫어하니까 N극이 가까이 올 때 오지 말라고 위쪽에 N극을 만들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오른손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오른손으로 엄지가 N극 방향이 되게 감아주면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된다는 법칙이 렌츠의 법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N극이 멀어지던지 S극이 멀어지던지 S극이 가까이 오던지 다 똑같은 논리였죠. 그래서 S극이 가까이 올 때는 마찬가지로 S극 오지 말라고 하면 되고 S극이 멀어질 때는 S극 멀어지지 말라고 하면 돼요. 회로는 전선은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한다고 그죠? 그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런 자석이나 전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터빈이라고 했었죠. 터빈. 그래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주냐 아니면 가스로 터빈을 돌려주냐에 따라서 증기 터빈 그리고 가스 터빈 뭐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발전, 변전, 송전, 배전이었죠. 나 같으면 다시 찍는다. 아니 왜?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다시 찍어요. 아니 왜 다시 찍어요? 다시 찍게 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얘들아 이거 넘겨요. 실험 선생님 지금 1학년 수업이에요? 1학년 수업이에요. 이렇게 네, 넘기면서 들어요. 어차피 그냥 수능 방송 나온다고 생각하고 최고는 선생님 목소리 넘기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발전, 변전, 송전, 배전에서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지만 우리가 쓰는 건 집에서 쓰잖아요. 학교에서 쓰거나 공장에서 쓰죠. 그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용어들인데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이고 전기를 변화시켜주죠. 손실 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주는 거기가 이제 변전소였고 그게 변전이고 전기를 보내는 게 송전, 배전의 과정을 거쳤었죠. 그래서 네 가지 개념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할 때 실제로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어떤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어요.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개념과 가장 비슷한 게 전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걸 전류라고 하고 전선 안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항을 어떻게 선생님 잠깐 쓰고 말았었는데 R이라고 기호를 썼었는데 그죠? 그래서 뭘로 만들었느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있고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이 있죠. 그죠? 그리고 단면적 그리고 길이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두꺼우면 전선이 두꺼우면 저항이 더 작은 거죠.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예요. 전자들이 이동하기 더 쉬운 거죠. 그죠?
원래 이렇게 이 부분 넘겨서 들으면 돼. 말씀을 하셔야죠. 아 근데 이때 하면 너무 겹치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듣기 불편하니까 그냥 통째로 올리고 애들 보고 이거 넘겨서 들어. 애들이 이렇게. 몇 분부터 몇 초까지 넘겨라. 몇 분 몇 초. 이거 방송 나오면 넘겨서 들어. 그동안 그냥 잘. 이 부분을 편집해서 올리면 안 되는 선생님. 그럼 제가 일이 너무 많아. 또 일이 많다고들가. 이게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 저항 영어로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저항이요? 네. 레지스턴스. 진짜 최악의 발음이에요.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 금색이 최악의 발음이에요. 정말. 애들이 다 들어요. 애들이 착해가지고 선생님 영어 발음 듣고 좋은 발음인지 애들이 잘 안 착각할 해요. 수 있죠. 한 번씩 영어로 다 읽어줄 거죠? 읽어줄 때가 거의 많은데 안 읽어줄 때도 있어. 애들이 그때 귀 막죠. 선생님 영어 발음을 발음을 자신. 저거 안 귀 그래. 씻어야 된다고 나중에 귀 막고 애들이. 그러죠. 여러분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네. 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그랬죠, 전압.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데 그걸 밀어주는 어떤 힘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전기력과는 구분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이 원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죠? 그다음에 1초당 만들어지는 에너지, 쓰는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오메 법칙. 이 전기 파트에서 각 물리량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좀 대표적인 식이에요. 그래서 전압을 V만큼 걸어주면 어떤 R이라는 저항값을 가지는 회로에 V라는 전압을 걸어주면 I만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1초당 생산하는 에너지 혹은 쓰는 에너지를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요걸 가져다가 쓰면 이런 다양한 모양새로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전력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도 해요. 선생님이 한 10번째? 한 5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100만큼 에너지를 만들면 우리가 40밖에 못 쓴다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물리량에 의해서 계산되어지고 날아가는지를 보면 전류 제곱에 R을 곱한 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둘 중에 뭘 낮춰줄 거냐면 I를 낮춰주겠다 이겁니다. I, 전류를 낮춰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를 낮춰주려면 애초에 전기를 흘려보낼 때 전압을 높여서 보내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류가 2배 감소하고 손실 전력은 4배 감소하는 효과를 우리가 꾀할 수 있다. 였죠? 뭐야? 2번 들었지? 오늘 배울 건 이렇게 돼요. 핵반응 2가지,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서 어떤 에너지로 바뀌어서 쓰이냐 이런 거, 그리고 3가지 발전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먼저 쓰세요. 요거를 298쪽 있죠? 298쪽 298쪽에다가 좀 써봅시다. 298쪽 왼쪽에다가 쓰시면 돼요. 발음이 뭐 듣기 안 좋진 않잖아요. 안 좋을 수도 있네. 시끄럽진 않잖아 적어도. 뉴클리어 리액션이고 이건 퓨전이고, 여러분들 그 만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퓨전 이렇게 해가지고 융합 퓨전이고, 이거는 디비전 아무튼 핵 분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기로는 차이는 뭐예요? 가벼운 게 무거운 게 되면 융합이고요. 뭉쳐졌다 이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거운 게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졌다 이겁니다. 두 반응 모두 반응 이후에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쓰셨죠? 쓰셨다고 선생님 설정을 하고. 그 원리예요. 원리. 이 핵반응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얘기했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건데, 그전에는 잠깐 쓰기 전에
그전에는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위치 에너지라든지 이런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질 때 혹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만 이 물체가 어떤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된 어떤 뭔가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얘기한 건데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고 얘가 가만히 있어도 얘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한 건데 정지 에너지라는 걸 정의한 거예요. 정지 에너지.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얘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잠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선생님이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정지 에너지라고 부르고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뭐 나오는 과정은 좀 복잡한데 요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보드마카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굉장히 이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한. 그리고 요거까지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변환되는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생겨날 때 우주를 큰 에너지 덩어리로 본다면 에너지가 점차 물질로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빅뱅이 일어나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는 과정이고 뭐 이런 건데 요즘 뭐 계산할 일은 없어요. 계산할 일은 없는데 일단 핵분열 잘 보세요. 분열도 그렇고요. 핵분열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그러죠. 어떤 원자핵이 어떤 원자핵으로 바뀌어요. 더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건데. 그래서 A라는 원자핵이 B랑 C로 쪼개졌다고 해볼까요? B랑 C랑 쪼개졌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저울을 달아요. 저울. 한쪽에는 A를 달고 한쪽에는 B랑 C를 다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더 무겁냐?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까 했을 때 어디로 기우냐면 이 A 쪽으로 기울어요. 이렇게. A가 더 무거운 거죠. 그럼 나머지 원래는 같아야 정상이에요. 같은 게 과학적인 거고 물리적으로 옳은 거죠. 그럼 나머지 이 줄어든 만큼이요. 질량이 줄어든 만큼이 뭘로 된 거냐면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항상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이나 핵 반응 후에는 질량이 줄어들어요.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반응에서. 그렇습니다. 핵 분열도 그렇고 핵 융합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이마만큼이 나와요. 에너지 거꾸로 계산할 수 있죠. 질량이 줄어든 거에다가 빛의 속도를 2번 곱하면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계산이 돼요. 요렇게 이 원리에 의해서 질량이 곧 에너지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도 이것도 써놓으세요. 거기 298쪽에 태양 에너지의 생성 있죠. 그 위에 약간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아무튼 요 원리로다가 그래서 태양 안에서는 뭐가 되고 있냐면 요게 돼요. 우리 그 1학기 때도 배웠었지만 태양에서는 핵 분열과 핵 융합 중에 뭐가 돼요? 핵 융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 그래서 수소인 융합이라는 게 되고 수소인 융합은 굉장히 지금 그림을 보면 복잡한 과정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뭐만 봐요? 맨 처음하고 끝에만 봐요. 끝에만.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뭐가 되는?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뭐? 이렇게 감마선이라는 빛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써보면 뭐 이런 식이 되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그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랑 헬륨 원자핵이랑 저울로 달면 누가 더 무겁다고요?
수소 원자핵 4개가 더 무겁다고. 그럼 가벼워진 만큼이 다 에너지로 나갔다 이거죠. 이거 1단원에서도 했던 거. 298쪽부터 좀 읽어볼게요. 같이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 읽어요. 아시겠죠? 이게 뭐가? 칠판 지우는 거 넘겨도 돼요, 여러분. 신기 안 되지. 진짜? 298쪽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태양 에너지의 생성. 태양은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면 태양의 내부 구조와 핵융합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태양의 안쪽에서도 지금 이게 태양 껍데기를 까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껍데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표면을 광구라고 하죠. 광구를 벗긴 모양이에요. 지금 태양의 내부 구조잖아요. 태양 안쪽에 있는 거. 아무튼 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 온도가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당연히 핵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뭐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8%를 차지하며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태양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될까? 태양은 중심부에서부터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구분되는데 에너지는 중심부에 있는 핵에서 생성됩니다. 태양의 중심부인 핵은 온도가 1500만 켈빈 기억나요? 절대 온도였는데 켈빈 정도로 높아서 온도의 단위였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원래는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 우리는 그냥 4개가 1개가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보다 작다. 밑줄 쳐요. 이때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태양의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복사층과 대류층을 거쳐서 태양 표면으로 빠져나와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돼요. 그 우주에 누가 있어요?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살죠. 지금 창문을 봐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 태양의 핵융합으로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한 8분, 10분 전에 핵융합된 그 빛이요.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태양계를 이루는 모든 천체에 공급됩니다.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현재까지 에너지를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 50억 년 정도는 에너지를 더 생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99쪽에 오셔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의 순환과 전환.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 일부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돼서 우주 공간으로 되돌아가고 나머지는 대기와 지표에 흡수된다. 지표에 흡수된 에너지는 대기로 방출되고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 일부는 다시 지표로 방출되어 에너지 순환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화살표를 그 아래 그림 있죠. 태양 에너지의 순환.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겁니다. 그 아래 봅시다.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지구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아래로 오셔가지고 해보기에 가나다라에다가 아래다가 에너지를 하나씩 써볼게요.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게?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화학 에너지라고 쓰시고 아래다가 나의 바람은요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죠. 혹은 바꾸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고 파도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물을 이동시키잖아요. 눈이요. 눈. 두 가지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혹은 에너지의 형태가 변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열 에너지로 변환된 것도 맞고 그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된 것도 맞습니다.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넘어오셔서 300쪽으로 오세요. 300쪽에 같이 읽어볼게요. 지구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 바람을 일으키고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은 해수를 움직여서 파도와 해류를 일으킨다. 지표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한 수증기는 응결하여 구름이 된다. 구름에서 만들어진 비와 눈이 같이 읽어요. 소리 내서.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동하면서 태양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식물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영양분을 만들고 동물은 식물이 만든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또 생물이 죽어 땅속에 묻히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태양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최근에는 태양열 직열판이나 태양전지 등의 장치로 태양에너지를 직접 열에너지나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죠. 301쪽으로 오셔서 지구에 흡수된 태양에너지는 열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화학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이렇게 전환된 태양에너지는 지구를 돌면서 여러가지 현상을 일으킨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태양의 중심부인 핵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핵 분열 핵융합,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이죠. 정확히는 해류를 일으키는 근원. 해류가 뭐죠? 해류? 바닷물이 흐르는 거예요. 바닷물이 흐르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다 이거죠.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은 2 곱하기 10의 17승 와트다 돼 있죠. 그 중에 5%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킨다고 하면 켤 수 있는 100와트짜리 전구는 몇 개인지 계산해보자 돼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5%를 구해요. 먼저 도달하는 에너지가 2에 10의 17승이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공이 17개 붙는다는 얘기죠. 요건데 이거에 5%면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100분의 5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100분의 5를 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요거 좀 쉽게 하면 5 곱하기 100분의 1이고 그죠? 2랑 5랑 곱하면 얼마예요? 10이죠? 10 곱하기 그 다음에 100분의 1이면 공을 2개 떼라는 거죠? 공을 2개 떼라는 거예요. 10의 15승이 이렇게. 그럼 이게 10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10의 16승이죠. 요만큼의 에너지가 이거의 5% 정도 돼요. 5%는 구했고 그럼 이걸로 100W짜리를 몇 개 킬 수 있냐고요. 10의 제곱이죠 이건. 10의 제곱. 10의 제곱이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죠. 나누면 되죠? 나누면 돼. 그러면 몇 개 킬 수 있어요? 10에 14승계를 킬 수 있죠. 몇 개인가요, 이거? 10에 6승이 100만 개예요, 100만 개. 100만 개고, 10에 9승이요. 이게 10억 개. 10억 개. 그리고 10에 12승이요. 12승은 얼마인가요? 1조 개. 말이 좀 이상한데 1조 개. 그래서 10의 14승은 몇 개? 100조죠 100조 개의 전구를 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잠깐 중학교 수학 시간이었고 넘어갑시다. 지금 몇 분이냐? 23분 보면 좀. 그 다음 이제 넘어오세요. 몇 쪽으로 넘어오시냐면 302쪽으로 넘어오세요. 태양광 발전, 핵발전, 풍력발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인데 여러분 구분해야 될 게 태양광 발전이 있고요. 잘 봐요. 태양광 발전이 있고 그리고 태양열 발전이 있어요. 태양열 발전. 태양열 발전이 쉬우니까 태양열 발전부터 하면 햇빛 뜨겁잖아요. 그죠? 그럼 그 뜨거운 걸로 물을 끓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증기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게 태양열 발전이고요. 태양광 발전은 아예 원리가 달라요. 원리가 다른데 뭐냐면 어떤 원리를 쓰냐면 여기 보시면 광전 효과라고 돼 있죠.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는 원리를 쓸 건데 이거 무슨 효과냐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이걸로 노벨상 받은 건데 금속 있죠, 금속. 철이요, 철. 뭐 그런 거. 금속 딱딱한 거. 거기다가 빛을 비추면 여기 금속이라고 하고 금속. 여기다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이런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뭐가? 태양광 발전이에요.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완전 다르죠. 뭐 터빈을 돌리고 전자기 유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 전자의 흐름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거였어요.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만약에 물리를 선택하면 배우겠지만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두 종류의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예요. 이게 왜 N형이고 P형인지는 이제 나중에 배우세요. 그래서 이 막 엄청난 원리까지는 알아야 될까? 그래서 얘기를 해주자면 N형 반도체는요, 원래 우리가 그냥 보통 금속하면 전자의 개수랑, 여기 설명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이거 들을 사람만 들어요. 넘겨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원자핵이랑 전자랑 양성자수랑, 그러니까 전자수가 같아서 중성이죠. 근데 N형은 뭐냐면 전자가 더 많게 만든 거예요. 물질을, 반도체를. 그런 거고, P형은 전자를 좀 부족하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있고요. P형 같은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인 전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걸 붙여놓으면 이 경계면에서 이 부족한 자리랑 남는 전자랑 합쳐져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층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놔두면 이제 전자가 안 흘러요. 여기서 여기로 못 넘어가요. 여기가 전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데, 이때 여기다가 이제 빛이 쏘이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가요. 이쪽으로 전자가 튀어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를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전자가 흐를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02쪽에다가 잠깐만요. Sorry. 302쪽에다가 좀 써볼까요? 302쪽. 특징이에요. 방전 효과로 발전을 하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좀 써보세요. 지우는 게 바꿔달라. 써보세요. 그래서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없어요. 그냥 전자만 진짜 이동시켜주는 거라서. 그리고 태양이 죽지 않는 이상에 뭐 햇빛은 계속 오겠죠.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진 않고.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요. 저 반도체 있죠. 반도체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싼 값으로 하는데 그러면 또 효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와중. 태양전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이래요. 물론 선생님도 이거는 뭐 그냥 검색을 해보고 기사를 보고 그냥 자료를 본 거지만 뭐 그런 자료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그 효율이 굉장히 가장 뛰어나대요. 지금까지 만든 태양전지 중에서. 밤에는 발전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핵발전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핵발전은 여기 보면 일단 핵분열이에요. 핵반응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잘 봐요. 여기 큰 원자핵이 있고요. 큰 원자핵에 중성자를 때리면 사실 이게 되게 불안정한 애라서 살짝 쳐도 쪼개지는 그런 애예요. 근데 쪼개지면서 에너지도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로,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랑 요거로 나눠지죠. 쪼개져요. 바륨과 크립톤인데 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쪼개진다고요. 쪼개지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도 나오는데 뭐도 나와요? 아까 전에 얘를 큰 애를 쪼갤 때 썼던 얘 조그만 하나 있죠? 얘도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라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쪼개지면 그 조그만한 중성자가 여러 개 나오니까 엄청나게 순식간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파파파파 또 다 쪼개진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핵분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열하는 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일부러 조절 안 하는 경우 있죠. 원자폭탄 있죠. 원자폭탄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맞고 죽어라 하고 이제 반응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서 에너지가 쾅 해서 일본이 맞았잖아요. 일본이 원자폭탄 2대 맞았잖아요. 2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으로 보면 화학식으로 봤을 때 잘 봐요.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넣으면 이 화살표가 중요하죠. 화학 반응식에서 이게 반응 전이고 이게 반응 후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작은 애요. 원자핵이 작은 애들이 나오고 중성자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에너지도 나온다. 이 에너지로 뭘 해요? 결국 물을 끓여요. 핵발전, 핵분열 발전에서 물을 끓입니다. 증기 터빈을 돌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조절해야 돼요. 이 중성자가 부딪히는 속도라든지 나오는 개수 같은 걸 조절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이거는 어디다가 쓰시냐면 저기 304쪽에 한번 써보세요. 304쪽 그림 있죠? 반응식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풍력 발전. 간단하죠? 터빈을 돌리는데 누가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그걸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료비가 안 들어요.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알아서 전기를 만드는 애죠. 이산화탄소가 뭐 쓰레기 같은 게 안 나오죠?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발전 단가가 저렴해요.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서. 304쪽부터 306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부터 볼까요? 302쪽. 303쪽. 302쪽 보면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판을 이용하여서 전기를 얻는 발전으로 태양전지판은 여러 개의 태양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어쩌고저쩌고 전력을 얻어요. 네. 힘들어. 장단점 쓰는 게 있네요. 쓰는 게 있고 넘어갑시다. 핵발전은 핵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인데 우리나라 핵융합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그걸 또 제일 잘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일 잘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선생님 국뽕이 차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그 핵융합을 일정 시간 유지하는데 뭐 우리나라 20초를 뭐 했다 뭐 이런 뉴스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핵융합으로도 발전이 가능한데 어쨌건 에너지가 나오니까. 근데 기술적으로다가 핵융합을 하려면 아까 전에 그 태양의 핵 내부 온도가 몇 도라 그랬어요? 1500만 켈빈인데 이걸 여기에 1500만 켈빈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500만 켈빈은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인데 주변을 막 다 쓸어버리겠죠. 그냥 막 다 태운다든지 다 없애버리다든지.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어떤 공간에 놓으려면 에너지를 가두는 기술이 필요한데 엄청난 자기장으로 이제 가둘 수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핵발전, 지금 우리가 핵발전소가 있잖아요. 그건 핵융합 발전소가 아니고 핵분열 발전소죠. 핵분열을 이용하여. 계속 봅시다. 그래서 핵발전은 핵반응을 이용하여 해놓고 핵반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핵분열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인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로 우라늄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은 천연 상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 농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우라늄의 중성자가 흡수되면 우라늄이 분열돼 다른 원소로 변화하면서 두세 개 정도의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열이 발생한다. 우라늄이 분열되면서 만들어진 중성자는 주변에 있는 우라늄을 다시 분열시키고 따라서 핵반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를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는 제어봉을 이용하여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진 중성자를 적절하게 흡수하여 핵반응 속도를 조절해요. 안 그러면 이제 발전소 터지는 거예요. 또한 핵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로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켜서 발전을 합니다. 그 아래 풍력 발전도 읽어볼게요.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 방식으로 바람에 의해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돌아갈 때 발전기가 회전하여 전기가 생산된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는 회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몸체 속의 발전기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장치가 있다. 또 태풍과 같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기계 고장이나 안전을 위해 강제로 날개 회전을 멈추게 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5쪽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공장에서는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교통수단으로 증기기관차가 등장했어요.
이러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난방과 치사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하던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 306쪽이요. 6쪽에 또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익한 내용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핵반응 두 가지 뭐란 거예요? 핵분열, 핵융합 이거였고 원리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등가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였죠. 그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화학 에너지로도 바뀌고 열 에너지로도 바뀌고 역학적 에너지로도 바뀌는 그런 예시.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각각의 발전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 다음 주도 온라인 클래스가 됐던데 하나 더 찍어야겠어. 바이바이.